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합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 HK 이노엔이고요. 매수가 58,000원입니다. 원금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지금 요즘 뭐 장은 좋은데 지금 이 종목은 마이너스가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원금까지 기다릴까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바꿔버릴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투자를 우리 시청자님처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에서 물적 분할이 되면서 이 물적 분할을 한 상태에서 한국 콜마에서도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일반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도 역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로는 이제 숙취 해소음료 이런 쪽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좀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현재 이 종목이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88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시점에서 뭐 과다하게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요. 잠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시점이 좀 안 좋았던 거죠. 요게 이제 물적 분할되고 딴 데 넘어가면서 58,000원대니까 네. 21년도 고점권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21년도 고점 때 코로나 터지고 그때 가격대를 회복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 일부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회사들을 빼고 나서는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으니까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5만 원대 그러니까 작년 또 7, 8월 고점대가 있습니다. 49,000원 5만 원대인데 그 정도 가서 좀 뭐 교체를 하시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조금 답답하더라도 뭐 기다린 김에 조금 기다립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보통 한 5만 원 라인 정도 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교체를 해야 한다면 5만 원대에서 하시고 일단은 홀딩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로보티저 음, 해요. 네. 네, 로보티저 비중은 8만 네. 5,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거의 90% 됩니다. 90%요? 네네. 오, 요거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매수가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근데 네, 한 예. 번에 요만큼을 매수하신 거죠? 아니요, 처음에 아. 그만큼 안 했는데 물 타고 다니라고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예. 비중이 지금 90% 정도 되시고 매수 네. 단가가 85,600원이신 거죠? 네네네. 이미 물타기 하신 거고 그러면 저희가 네. 반등이 조금 올지 전략을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로보티즈 최근 뭐 올해 시장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아주 주가 흐름이 좋은데 다만 이제 너무 올라서 이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시청자님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일단 가격을 거두절미하고 딱 두 군데 가격을 짚어드릴게요. 88,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하고요, 77,0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지 되는데 돌파를 하고 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한번 치고 나면 들어오고 치고 나면 들어오고 치고 나면 들어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매매를 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조건반사적으로 특정 구간에서 대응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주요 매수 주체들이 뭐 10만 주를 정리를 하면서 9만 주를 매입하고
10만 주를 정리하면서 8만 주를 매입하고 반대로 8만 주를 매입하면서 뒤에서 10만 주를 정리하고 이러면서 물량을 차곡차곡 넘겨가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치고 올라오곤 있지만 사실 물량은 차곡차곡 넘어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세를 또 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시세를 한번 또 줘야 된다고 보는데 가기 전에 한 번 더 피로도 높은 흐름을 주고 흐름이 나올 공산이 좀 있고 또 코스닥 지수 조율을 할 때 같이 활용이 된다면 좀 급격한 변동이 한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준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일 줄 수 있느냐, 모레 줄 수 있느냐, 글피 줄 수 있느냐는 영희 엄마가 어저께 밥을 산다고 했는데 내일 산다고 할지 모레 산다고 할지 명확하게 규약을 짓지 않고 한 이야기랑 같다. 네. 그래서 흐름은 나오게 되어 있지만 다소 시장 상황들에 의해서 변동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중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88,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서 가져가신다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주식은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네. 몸에 불망 계속 마음을 졸이면은 수익을 낼 것도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88,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비중을 좀 줄이고 이후 더 갈 수 있는 수익의 여지, 가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갖고는 11만 원대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확 하고 치는 흐름이 나오면은 청산하고 다시 접근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투자의 영역도 있고 매매의 영역도 있는데요. 지금 로보티즈는 매매의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최근 주가가 보면 5월 초만 하더라도 35,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9만 원대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가파르게 올랐고요.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이 왜 올랐냐 하면은요. 지금 왼쪽에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최근 15년 동안 빨간색이 매출액 추이고요. 여기 노란색 파트가 올해, 내년, 내후년 전망치거든요. 지금 전망치가 보면 별로 뭐 매출액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액이 가파르게 늘고 지금 녹색 선이 영업이익인데 올해, 내년, 내후년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늘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가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이걸 선반영해서 이렇게 당겨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익이 가파르게 느는데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는 100억이 안 되고요. 내년도 100억이 안 되고 내후년에 여기 보면 한 150억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니까 지금 내후년 추정 실적 대비 PR이 100배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본다면 미래 좋아지긴 할 것 같은데 좀 주가도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라서 이제 여기서는 편안하게 좀 길게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수급이 좀 꺾인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하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앞서 우리 정재현 대표님 얘기하신 것 좀 참조하셔서 매매 관점으로 좀 타이밍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영역. 그러면 우리 정재훈 파트너가 짚어주신 가격대 두 가지 있었죠. 77,000원에 지지하는지 그리고 88,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은행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5,249원이고요. 분할 매도할지 전량 매도할지 보유할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전망까지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자 사실 이 부분은 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이 은행주들, 금융지주사들 가지고 계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올해 상반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금융지주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 하락의 시작으로 본다면 다 팔아야 될 것 같고 뭐 눌렀다 다시 튀어오를 것 같은데 하면 또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아마 금융지주 전반의 전망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금융사, 지주사 이런 쪽들이 지금 차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약간 이제 관세 협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들, 2차전지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급들이 좀 쏠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는 조금 그동안 올랐고 상승 흐름이 나왔던 쪽에서 덜 오른 쪽을 찾아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입법 사항이라든 이걸 보고 좀 금융사 같은 경우 움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7% 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국책은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라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로 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보니까 매수를 상당히 잘 하셨어요. 15,249원에 매수를 해서 야 이거 요 며칠 이제 빠지니까 이익이 꺾이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강하게 흐름이 나왔을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돌아갔죠. 근데 이제 지금 라인에서는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약간 이제 뭐 파는 매도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이미 그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나 이익이 많이 훼손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그 까만 선 이게 뭐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가중으로 계산한 겁니다. 가장 최신의 가격을 가장 많이 반영한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라인에서 지지점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1,000원대 라인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청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줄여야 될 텐데 내가 바로 줄이기보단 좀 남은 손을 좀 빌려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 의도대로 가지 않고 하단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잠시 차트를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녹색선 라인이 19,7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 라인을 이탈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만약에 완전히 줄이는 시점은 요 날이죠. 7월 8일 날. 이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가격대 얼마냐면은 19,000원 선이에요. 그 라인을 이탈하면은 완전히 청산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다시 좀 기다려보는 전략제죠. 네. 네, 자 기업은행 얘기 들어봤고요. 역시 기업은행 지금 뭐 요즘 뭐 저PBR, 저퍼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저PBR인지 저퍼인지 역시 화면 통해서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거는 6월 달 우리 대선 이후부터 지금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지금 신정부에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정시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저PBR, 저퍼주들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얘가 지금 급등을 한 거거든요. 자, 지금 요 기업은행의 왼쪽에 지금 실적표를 제가 좀 글자 작으니까 좀 읽어드리면은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치 기준으로 약 3조 5천에서 한 4조 정도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3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 뜨거든요. 그리고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계는 한 35조가 조금 넘고요. 자, 지금 기업은행 오늘자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조입니다. 이 16조란 얘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대비 PBR은 올해 추정 실적 기준 0.46배. 아직 0.5배 아래에 있고요. 네. PER은 올해 실적 대비 5.92배, 아직 6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은행들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좀 심한 저평가를 좀 한국 정치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결국 저PBR, 저퍼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기간 너무 올랐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 나오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원위 치료가 될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적당하게 빠지면 또 기회는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박스권 나올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적당한 가격대를 우리 이동훈 파트너가 짚어주셨습니다. 21,000원쯤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혹시나 흐름이 조금 꺾여서 19,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아예 전량으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저는 전략을. 그때는 전량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매도.
매도.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매도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의견이 달랐다는 점. 네, 참고하시기 저희 바랍니다. 기업은행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 역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금호석유화학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평단가가 20만 2천 원입니다. 지금 4년째 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0% 정도 비중인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자 사실 뭐 유아주 쪽에 물려 계신 분들 네. 많이 계십니다. 워낙 지금 흐름이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길게 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쪽은 좀 살아날 기미가 있을까요? 금호석유화학 우리 정전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호석유화학보다요. 금호석유화학 우선주가 전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왜 올라왔는가, 왜 가느냐보다 그동안 왜 못 갔느냐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작년 10월 달 이후로 특정 펀드하고 특정 계보의 자금들이 물량을 조금 많이 쏟아낸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작년 초부터 시작해 물량을 빼왔던 섹터가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고 또 이 관세와 관련돼서 기대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그리고 이제는 더 반영될 것들이 반영됐으니까 뭐가 더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인 것에 하나의 한 축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참의원 선거예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계보의 여권이 참패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뭐를 불러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약간 기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와 엔화 약세는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시키고 달러 강세로 인한 상품자산의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 그렇게 빠져나온 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일본으로 들어갈 돈이 국내로 유입되고 또 국채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돈들도 국내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복잡하게 꼬고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냅스들을 끌고 와야지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동향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기대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좀 나아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 정도 PBR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더 끌어올려도 될 거라고 보고, 또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주 환원이에요.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자사주 소각과 기타 등 이제 웬만하면 그 이야기로 다 퉁쳐집니다. 은행주들도 그렇고 뭐 화학주들도 그렇고 철강주들도 그렇고. 근데 공통 분모는 그거예요. 누가 팔고 나갔고 더 이상 그 종목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뒷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전제가 있냐 없냐. 지금은 화학주, 철강주를 비롯해서 아주 이전부터 강력한 매물대가 튀어나오고 또 받아줄 수 없는 구조로 들어온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구조예요. 수급적인 부분과 속내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가격만 붙잡고 말씀을 드리면 12만 6천 원이 기준가입니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금호석유화학은 12만 6천 원 구간에 참 부던이도 많이 걸려왔어요. 지난 2년이란 시간 동안 하단 구간에서도, 그리고 최근 1년 안에 들어왔었던 흐름 중에서 계속 거기에 맞아왔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오늘 넘긴 흐름이 나왔죠. 보통 이런 기준가들을 넘기면 바로 가지 않고 한번 비비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작년 10월, 9월 뭐 요 상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을 좀 많이 보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최근 구간 13만 7천 원, 14만 5천 원, 15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구간까지 점진적으로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거보다 또 높은 가격도,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연말에 수능 시험을 보고 서울대를 바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죠.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수급이 들어와서 흐름을 잡는다고 해도 그게 결국은 그건 그들 사정이지가 돼버리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아서 이걸 계속 매수할 수 있고 특정 주체가 계속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하나에만 기준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 무쌍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거기에 환율을 끼웠다라고 하면 또
민감한 유가를 끼고 있잖아요. 유가와 환율은 한두 가지 조건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될 정세와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되 여태까지 들고 계셨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6개월, 1년을 더 가져가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비중만 더 늘리지 마시고 네. 좀 더 두셨다가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우 석유화학에 대한 우리 정재훈 파트너 얘기 들어봤고요. 자 증권사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을까요? 미래 가이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의 주가는 좀 괜찮은데 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월봉이거든요. 장기 흐름인데 2021년 이후로 금호 석유화학은 장기간 지금 빠져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재무 차트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 지금 2021년도 이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면서요. 결국 이익 줄면서 주가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요 노란색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치는 뭐 매출도 조금씩은 늘고 영업이익도 조금은 개선되는 추이로 지금 전망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했을 때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 정상화되는 분위기니까 목표가 지금 약 평균적으로 여기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증권사 제시하는 올해 연말 기준 목표가는 15만 9,500원이 네, 목표가 평균값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이유들은 지금 최근에 그 보고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내용들이 괜찮아요.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 못 가고 있는데 이거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 매년 7, 8% 주주환원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 때문에 승계가 좀 빨라지고 주주 환원도 늘어날 거니까 이거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으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재훈 파트너도 점진적인 흐름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시되 뭐 6개월, 1년 정도는 조금 더 홀딩하고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세요? 예,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요. 예,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은 30%입니다. 7,000원에 30%요. 예.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겠네요, 그러면? 아, 1년 넘었어요. 1년 이 종목을 넘으셨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계속 지금 일로 봐서는 한 열흘 빠졌고 월로 봐서는 괜찮은데 너무 일로 빠져갖고 아,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종목을 너무 사랑해서 네.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그러면 저희가 잡아드리고 전망도 잡아드리고 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총체적으로 조금 봐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랍니다. 웬만하면 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반등 나오면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도 휴대폰에서 자주 이제 네. 뭐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할 때 이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이 올랐던 이유가 우리가 사실 이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잖아요. 네. 힘든데 뭐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AI 쪽으로 해서 문서 작성이나 이런 쪽을 쉽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해서 상당히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2024년도에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이미 시세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실 팔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뭐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너무 좋게 봤다, 네.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이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2023년도부터 해서 24년도 초반 과정에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4월 9일 날 저점에서부터 시장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게 반등이 세지는 못하죠. 세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단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으니까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이제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 반등 시도를 해서 확실하게 위쪽으로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조금 시장이 좋으니까 지체되는 이런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히려 기회비용 상실이나 이런 쪽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7,000원 선인데 아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비중이 몇 %인지 모르시죠? 비중이 30%요. 30% 많으시네요. 7,000원 선 같으면은 한 10% 조금 더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한 계좌 손실이 이게 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개별 종목들 중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나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들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한 6,500원 선 정도에서 적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어차피 손절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500원 정도 단기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주식격언에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또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는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앞서 우리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한번 올랐던 그렇죠. 종목이에요. 잠깐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2023년에서 2024년 넘어올 때 바로 요 구간이죠. 요때 지금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당시 1,000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미 10배가 올라 버렸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왼쪽에 증권사 레포트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제목도 서본 사람은 안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마지막 보고서가 올해 3월 16일이거든요. 3월 달 이후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아예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얘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요때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좋은 걸 알겠는데 주가가 좀 미래 좋을 거를 좀 선반영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지금 주가는 이제 갇혔죠. 갇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자니 좀 비싼 것 같고 떨어지자니 미래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하는 게 요 안에 갇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지금 사신 7,000원이고 상투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네. 제가 봤을 때도 큰 시세를 지금 당장 내기는 좀 힘든 모양새라서 반동 좀 나올 때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한국 증권금융 쪽에서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가 1% 정도 53만 주 정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짚어주신 내용 그리고 이동우 파트너가 짚어주셨던 반등 구간 6,500원이 또다시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가격대 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든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저는 하나 시스템이고요. 네, 매수가는 58,000원이고 비중이 30%예요. 58,000원에 30%요. 네, 혹시 이거 목표가랑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혹시 수익은 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자 하나 시스템 아마 문의 주신 분 말고도 이 방송 보시는 분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시스템 목표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전고 75,500원 위쪽으로 해서요. 이거를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10만 원 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어느 기간 동안 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죠. 예.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야기를 해드려봐야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네. 워낙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과연 팔란티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은 조금 색다른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보는 다른데 이제 결이 다른 거죠. 결은 다른데 충분히 특정 영역에서는 버금가는 액션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정한 지정학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AA 전략적, 그러니까 스트라테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그렇게 전개가 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올 하반기에 봐야 할 7개의 종목 중에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요. 제가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봐왔던 가격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대부터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왔었고 지금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튀어오른 구간 이후로 눌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린 눌림이 아무 때나 오진 않겠죠. 네. 다만 시장 수급 조건이 지금은 조금 이쪽으로 가파르게 들어가기엔 벅찬 구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가라고 하는 게 팔기 위해 잡아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을 신의 한 수 프로그램에도 넣어두었는데 팔기 위해 올린 액션과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물량을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이 1차적으로 달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임계점까지 다 들어온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의를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들고 계신 투자자분께서 이거를 얼마의 기간 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수가가 근처에 58,000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 가격은 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더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더 멀고 높이 보고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변동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야지 돼요. 근데 일단 그게 신경 쓰인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30%의 자금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게 뭐 10억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데 그거를 얼만큼 무시하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8,000원 구간 들어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줄여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그러고 47,000원 구간입니다. 오. 네, 지금 공개석상에 제가 처음 오픈을 하는데 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은 47,000원 구간이에요. 안 오면은 안 봐요. 네. 아니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2,800여 종목 중에서 이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이거만큼 좋은 종목 밑에서 올라온 게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려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리트 있는 가격에 들어오면 보는데 그게 아니면 가게 내버려 두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전제가 있다면 따라 붙어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아래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을 매입할 거예요. 네. 따라서 비중을 줄여두시고 47,000원 아래 구간이나 비슷한 구간에서 좀 쉬어갈 때 계속 간다고 해도 걸려서 박스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서 매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47,000원 오면 나는 산다. 네. 그전에는 그 안 밑에서요. 산다. 그 그 밑에서 밑에서. 산다. 그 그전에는 밑에서 안 거기부터 산다.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시스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한 얼마 정도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미래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역시 뭐 하나시스템 최근 올해 2월 이후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왼쪽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최근 15년간 매출액이 정체를 보이다가 가파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 3개, 올해, 내년, 내후년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좀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올해, 내년 돈 많이 번다니까 주가는 지금 글선반영해서 올라갔던 건데 다만 이제 정재원 파트너님 말씀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에 점 찍힌 게 내후년 추정 실적인데요. 약 한 4천억 정도 뜨거든요. 하면 내후년에 한 4천억 정도 벌면 이걸 얼마가 적당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우리가 방산주들은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데 이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가정을 했을 때 내후년 실적 대비 할증해서 업계에서는 25배까지 주거든요. 네. 올해 실적 대비 25배가 아니라 내후년 실적 대비해서 25배를 줍니다. 이러면 얼마냐 하면 약 1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6천억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지금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알겠는데 지금은 좀 선반영한 것 같다. 만약에 뭐 시장 때문에 좀 빠지면 그때 기회를 보자라는 게 증권사 쪽 입장이고 우리 정재원 파트너도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처음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47,000원대 아래에서가 메리트가 있다.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
매수가랑 오늘 종가랑 그렇게 차이 나는 상황은 아니라서 한 번 정도는 올 텐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메리트 있는 가격은 또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들어왔고요. 매수가 18,200원입니다. 우리 박용희님의 종목인데 무려 8년 동안 조금씩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네, 자 물타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꼴랑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최근 흐름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8년 동안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목표 주가를 하는데 8년 했는데 10년 투자하면 되죠. 네. 제가 받을 때는 뭐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거의 뭐 오렌 버핏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으로 제가 뭐 요 며칠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뭐 제 기술적인 기준에서는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지만 네.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과연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냐, 뭐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만약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3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부터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에 약간 둔화가 됐지만 온기 기준에서 보면 1,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지만 글쎄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8년을 했으니까 저도 일본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월봉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적혀됐던 구간이 16,000원대 라인인데 이거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뭐 16,000원 해봤자 지금 자리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감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만약에 이제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5,000원대까지. 네, 자 파라다이스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증권회사에서는 목표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 역시 미래가이드를 통해서 바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적으로요, 이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체니까 우리 뭐 코로나 겪고하면 실적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은 정상화가 됐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한 1,6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뜨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도 올해 800억, 내년 900억, 내후년 1,000억 해서 이제 내후년이면 순이익 기준 한 1,0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증권사에서는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일반적으로 펄을 몇 배 정도 주느냐. 순이익 대비 한 15배, 영업이익 대비는 한 10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애충 2027년도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요거 대비 15배 하면 1조 5천억이고요. 요거 대비 10배 하면 2조거든요. 그래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자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조 밑에 있던 게 이까지 올라오는 배경은 이런 배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은 1조 7천억이니까 딱 중간값에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사도 지금 목표 주가 딱 지금 가격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지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추가로 더 올라가면 2조 원에 가까워지면 조금씩 추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서 짚어주신 추가적인 이벤트, 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붙는다면 2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반장님이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입니다. 지금 이 주식 꿈틀거리고 있다. 정재훈 파트너는 LG화학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에코프로 BM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둘 다 2차 전지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지금 에코프로 BM 사실 이제 2차 전지주 쪽에서 음극재 관련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왔고 오늘 약간 눌림이 나왔고요. 예, 실적도 올해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뭐 2차 전지는 좋은데 LG 엔솔은 조금 그래도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LG학 미리 좀 오르긴 했지만 LG학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싸요. 많이 쌉니다.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싸서. 네. 근데 이 종목을 저는 충분히 높은 구간까지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핵심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이 종목을 포트에 넣어두고 수익을 내실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끊으세요. 유튜브 쇼츠를 봄으로 인해서 뇌의 도파민 분비 체계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전후 관계나 선후 관계나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답만 찾으려고 해요.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걸 찾게 되고요. 빠른 걸 찾으려고 하고 조급해지다 보니까 늘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 변동에 자꾸 자충수에 걸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쇼츠를 끊으시고 나는 투자를 하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0만 원 선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60만 원 넘어설 때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셔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점심시간에 쇼츠를 보지 않으면 숨이 막힌다. 하면은 이 종목은 본인한테 맞는 종목이 아닌 겁니다. 네. 자, 간단 명료하죠. 네. 자, LG화학과 에코프로 BM 준비를 해주셨고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 5개월 남았죠. 연말 기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값은 에코프로 BM이 12만 원, LG화학은 32만 5천 원. 평균값 일단 목표 주가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